여러분 안녕하세요.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. 유니스토리 자산에서 투자자 본부장 맡고 있고요. 이 시간에는 자동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동차인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난주 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.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다른 뷰의 어떤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은 이분의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요. 완성차 업체보다는 인도에 익스포저 될 비중이 높아지는 부품, 자동차 소부장제를 더 좋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. 제목은 글로벌 EV 리더의 조건 해가지고 거창하게 했는데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고 여건 속에서 쉽지 않게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가고 있고 안타깝다 이렇게 시작합니다. 시점은 한 12년 전에 2012년도니까 11년도에 그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도요타가 쉽지 않을 때 한국의 수혜를 받았고 환율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긍정적이어서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효과를 확실히 받을 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. 2012년 요 사이에 오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가가 끝없이 간 게 아니고 5월 달인가부터 기점이 피크아웃 되는 경험이 있어서 자칫 지금 상황도 실적이 너무 좋고 PR이 여전히 낮고 IRA 전기차 수혜 그거만 빼놓고는 그 여부의 표기에 대해서 말고는 주가가 올라갈 룸이 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논리적으로 맞죠. 저도 동감하고. 근데 주가가 못 가고 있다. 그 무엇 때문일까?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한 주가를 회복할 가능성은 완성차 업체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 밸류에이션의 허들을 뚫어야 되는데 그 어떤 암초가 있는가. 과거에도 5월에 정점이 마무리됐는데 하반기에 안선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게 완성차 업체의 재고가요. 그 자동차 재고가 많은 만큼 엄청 기다렸다는 예전에 1년 반 확 줄고 있거든요. 모델에 따라서는 한 반토막 이하로 이제 대기 수요가 줄고 있고 최소한 수개월 이상 소진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엄청 줄었거든요. 현대차, 기아가 다른 그 미국차 대비했을 때 그것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. 환율도 긍정적이었고요. 1,300 얼마.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도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피크아웃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.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점점 그 생산을 하는 능력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끌어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 면에서는 인센티브 아까 제거 많이 늘어나는 얘기고 그냥 또 하나 우리가 무시했던 일본 3사가 생산 차질이 컸는데 근데 지금 점점 이제 복구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그 올해 하반기에 판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한국 업체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그 전기차가 자주 잘 팔리면 좋은데 전기차도 IRA 관련도 있고 테슬라의 저가가 아니고 공격적인 가격 트렌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서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 현대차가 할 거는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생산성인데 인도네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플랜이나 비전은 매우 좋습니다. 향후에 새로운 성장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고 동력으로 떠오르는 게 맞거든요. 그 계획들이 지금 리포트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인도네시아 경우에 지금 얼마 몇천 대 안 되지만 마켓 포지셔닝이 나쁘지 않고 선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장도 짓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죠.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은 사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과정에서의 그 부품 업체들한테는 효과가 멈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에는 수익성이 중요하다네요.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좋고 기아가 좋은데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배터리 업체하고 완성차 업체하고 협력이 좀 더 한 차원 레벨 높아져야 된다. 내재화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하고 중국의 BYD는 그런 측면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배터리 업체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출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이 그 마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매되는데 한국의 기아나 현대는 과연 그런 것이 안전한 것이냐. 물론 굉장한 우리 배터리 업체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의무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.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의 어떤 혁신
그 자체 배터리가 아니고서도 제조 공정의 혁신 그 관련돼서도 역시 테슬라하고에 비교했을 때 뚜렷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은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고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네요.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아시는 뭐 아이오닉 EV 시리즈가 초기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더 혁신적인 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인도에서의 그 이슈는 이런 겁니다.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관세가 많고 막 인구가 2억이고 하지만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으로 배터리 합작사를 여기는 하고 있거든요. 2024년 또 목표로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방향성은 있고요. 인도에서도 현대차의 세 번째 공장이 증설하고 있고 주행 공장 인수가 완벽하게 되면은 인도를 어떤 해외 생산 기지로서 확실히 부상하게 되는데 시간이고 과정에서의 우리의 그 어떤 그 글리치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여러 가지 그 전기차 신공산 증설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봐야 되는데 현대차보다는 그러한 수혜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는 스마트 현대 오토 앱을 소프트웨어사하고 SI 업체 포함되죠. 그 다음에 또 EV의 핵심 부품인 HM만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,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 EV 또 증설 이런 거에 수혜주인 작은 업체 화신 SL, 서영교화를 좀 더 추천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소속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의견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. 저 개인적인 어떤 소개입니다. 이런 리포트가 있다는 거. 그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이 리포트를 100% 제가 뭐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 리포트의 어떤 의미하고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참조를 할 만하고 골라보시면은 보통은 대부분 긍정적인 톤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매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지만 이렇게 의견이 다르거나 의미가 다른 거는 그 의미 자체에서의 인식을 해서 때로는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